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궁예의 관심법을 쓴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 2시 2분부터 속개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이 징계위원회에서 새로운 사실이 하나 확인됐습니다. 방금 전 중앙일보가 특종을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는 6가지 이유를 추미애 장관은 댔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고 있는 게 바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 의혹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과거 윤석열 총장을 비판할 때 라임 사태의 검사 술접대니 윤석열 처가의 비위 의혹 등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겠다면서 내세운 6가지 의혹 중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이 처음에는 재판부 사찰 의혹이었다가 이것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막판에 징계위원회가 이 정한중 위원장 대행의 발언 등을 통해서 부각시킨 것은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이것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중징계하겠다는 모양인데 그 이유가 정말 가당치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추미애 장관 측이 준비를 소홀히 했나, 이런 것도 드러내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자, 징계위원회에서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근거로, 놀라지 마십시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관훈클럽 발언을 근거로 댔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퇴임한 뒤에 이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이 발언이 2016년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반기문 전 총장은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런 맥락으로 보면 윤석열 총장도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경강부회입니다.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들은 추미애가 궁예냐, 궁예의 관심법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정말 추미애 장관 측 준비를 너무 안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겠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니들 개 돼지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테니까 한번 당해봐라, 이거와 뭐가 다릅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정말 법무부가 반기문 전 총장의 발언을 근거로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고 찍어내려 하는 게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은 참으로 가소로운 정권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야, 이거 정말 해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자, 법무부가 윤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 등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근거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과거 토론회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앙일보가 인터넷판 탑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에 대해서 궁예의 관심법 수준이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궁예의 관심법, 여러분 아시죠? 이 드라마 태조왕건을 통해서 잘 알려진 궁예의 관심법. 관심법을 쓰면 니들 마음속이 다 보여. 너 반역했지? 그냥 뭉둥이로 사람을 죽입니다. 잔혹하게 죽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게 궁예의 관심법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 마음속에 악마가 있다. 몽둥이로 댕강. 자, 지금 법무부, 지금 이 나라가 무슨 독재국가, 아니 독재국가 다 아니죠, 지금. 많은 짓입니까? 자,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해 보면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의 과거 발언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근거로 반기문의
이 토론회 발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지난 2016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 1월 1일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면 한국 시민이 된다.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는 그때 고민하고 결심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발은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 풀이는 누가 했습니까? 언론들이 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반기문 전 총장의 발언을 근거로 윤석열도 대통령 출마할 거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근거라고 냈다고 합니다. 이런 추상적인 이유로 반기문 총장을 끌어들여서 윤석열을 쳐내겠다. 자, 반기문 전 총장이 당시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과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을 비교해서 비슷하다고 판단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자기가 무슨 행위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윤 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이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은 이랬습니다.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 이 말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습니까? 자, 윤 총장은 사석에서 개가 3마리 있다. 내가 퇴임하게 되면 백수가 된다. 백수가 돼서 개 3마리를 돌보겠다는 것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 윤 총장은 검찰총장을 지낸 뒤 2년 동안은 변호사 개업이 불가능합니다. 백수가 될 텐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고민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 자, 근데 법무부는 이 발언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을 손상한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윤 총장이 지금 대권 후보,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퇴임 후 정치를 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국민들한테 인식되게 했다는 것이 법무부 측 주장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단은 궁예의 관심법 수준이다. 퇴임 후 봉사라는 추상적인 발언을 들어 대권 출마 의지라고 추측하는 것은 지나치다. 말도 안 되죠, 솔직히. 자, 윤석열 총장 측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되려면 첫 번째, 정파적으로 편향된 행동을 일관성 있게 하거나 특정 정파와의 밀접한 관계를 공공연하게 맺고 있다거나 퇴임 후 입당, 창당을 논의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실 정파적으로 보면 윤석열 총장은 야당, 여당, 지금의 수준을 볼 때 민주당에 유리하고 지금 과거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쪽에 얼마나 강한 압박을 가했습니까? 적폐수사라는 미명하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습니다. 삼성을 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 때 적폐수사를 주도했던 윤석열 총장의 행동을 보면 정파적으로는 민주당 쪽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나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 등을 수사했다고 해서 이걸 정파적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정말 나쁜 정권입니다. 자, 실제로 법무부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을 감찰한 검사조차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총장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폭로했다는 겁니다. 윤 총장 역시 해당 발언이 있었던 국가부 검사들을 만나 퇴임 후에 강한 일을 보면서 쉬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법무부 제정신입니까? 오죽 윤석열이 겁났으면 이런 걸 갖다가 반기문 총장을 들이대서 윤석열을 내쫓으려 하는지. 자,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추미애 장관 측은 윤석열을 징계하기 위해서 물증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막연히 이것저것 들이대가지고 치겠다는 건데 시간이 흐를수록 윤석열 총장 변호인단 측의 논리는 강하게 부각되는 반면 추미애 측 공격은 정말 이 사람들이 장난치고 있나 이렇게 생각될 만큼 빈약합니다. 자, 지금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